안녕하세요. 부자오빠입니다. 일본 노무라증권에서 불과 3일 전인 3월 10일에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10만 7천 원에서 11만 1천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같은 반도체 기업인 SK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도 역시 18만 원에서 19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죠. 이 정도 수치면은 국내 증권사들보다도 목표 주가가 높은 편입니다. 국내 증권사들의 평균 목표치를 보면 삼성전자의 경우는 10만 4,875원, 그리고 하이닉스가 16만 6,304원입니다. 일반적으로 외국계 증권사는 국내 증권사에 비해서 아무래도 좀 목표 주가를 짜게 설정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엔 좀 이례적으로 높게 설정이 됐습니다. 그것도 다른 나라도 아니고 일본에서 말이죠. 그만큼 기업의 가치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높게 평가를 받고 있는다는 뜻이고 반도체 업황도 굉장히 좋다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뭐 그렇게 거창한 이유도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시장 금리가 급등하면서 반도체주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게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고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살아있다고 그냥 본 겁니다. 노무라의 보고서대로라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추가 상승 여력은 약 30% 정도 남아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요즘에 주가가 너무 지지부진해서 좀 꿀꿀하던 차에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물론 증권사의 목표 주가가 어떤 강제성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얘네가 11만원 간다고 해서 진짜로 11만원 간다는 보장은 전혀 없지만 중요한 것은 11만원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그만큼 반도체 업황이 좋고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고 주가가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도체 부족 현상이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D램 슈퍼사이클에 접어들었는데 사실 D램뿐만 아니라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 쪽도 반도체가 없어서 아예 공장들이 가동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노무라증권에서는 이렇게 본 거죠. 삼성전자가 긍정적인 시장 전망을 반영해서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설비 투자를 늘릴 수 있다. 설비 투자를 늘리면 당연히 내년 실적도 더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고 기대치를 상회한 만큼 주가가 더 상승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SK 하이닉스도 큰 틀에서 보면은 뭐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와는 달리 SK 하이닉스는 거의 메모리 반도체에 올인하는 기업이죠. 그래서 D램과 낸드 플래시 시장에서 선두 기업, 여기서 말하는 선두 기업은 삼성전자를 얘기합니다.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가 삼성전자고 세계 2위가 바로 SK 하이닉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격차를 줄이고 있고 수익성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개선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아니 삼성전자가 1년에 수십 조씩 투자를 한다는데 하이닉스한테 추월을 당한다고? 이런 의구심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의 비중이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버는 돈을 무조건 메모리 반도체 쪽에 재투자를 하기 때문에 효율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요. 삼성전자는 사업 영역이 훨씬 더 다양합니다. 자, 일단은 반도체와 스마트폰, 가전,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장 사업을 하고 있죠. 반도체 부분만 따로 떼놓고 봐도 하이닉스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삼성전자에서는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반도체도 하고 있는데 그 비메모리 반도체도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미지 센서, 파운드리, 모바일 AP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투자를 해도 메모리 반도체 쪽에 가는 돈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더구나 삼성전자는 최근에 메모리 반도체 쪽에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메모리 반도체 쪽보다는 비메모리 반도체인 파운드리 쪽에 거의 모든 역량을 초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이닉스는 어차피 메모리 반도체가 주력이기 때문에 무조건 올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인텔의 낸드 사업부를 인수를 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낸드 플래시의 강자인 키옥시아의 지분까지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하이닉스와 인텔
그리고 키옥시아까지 이 세 개의 기업이 삼성전자 하나와 어떻게 보면 대결을 벌이고 있는 그런 그림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자, 하지만 삼성전자가 괜히 삼성전자가 아니죠. 2021년 1분기 통계를 보잖아요. 여전히 삼성전자는 압도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입니다. D램 당연히 세계 1위고요. 낸드 플래시도 압도적으로 세계 1위입니다. 격차가 좁혀졌다고 해봐야 사실 미미한 수준이고요. 아직도 많은 격차가 존재합니다. 자, 하지만 그렇다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하이닉스의 낸드 플래시 매출 예상치를 보면 40%가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물론 삼성전자도 가만히 있지 않죠. 가치 실적이 증가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낸드 플래시나 D램에서 따라잡힐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삼성전자에서는 낸드 플래시 쪽에도 굉장히 지금 힘을 많이 쏟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준비하고 있는 영상이 있으니까 조만간 제가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의 핵심은 일본 노무라 증권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다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근거는 당연한 얘기겠지만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로 실적 개선이 예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기업의 주가는 실적이 좌우하는 게 맞습니다. 아무리 채권금리가 오르고 연기금이 매도를 하고 경기부양책으로 인해서 시중에 돈이 풀린다고 해도 그런 것들은 기업 외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결국 장기적인 주가의 흐름은 그 기업 자체의 가치와 미래 성장 동력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최근 주가가 요동치고 좀 지지부진하다고 해서 크게 걱정할 만한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일본의 증권사조차 삼성전자의 가치를 이렇게 높게 평가를 해주고 있으니까 전혀 걱정할 부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는 제가 국내 증시 시황을 정리를 해드리지 못했었는데 얘기가 나온 김에 잠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나쁘지 않았죠. 1.35% 오른 3054포인트로 마무리가 됐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천억, 1800억 이렇게 순매수를 했고요. 개인만 6천억 정도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연기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이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연기금도 따로 지금 통계를 가져왔거든요. 그렇게 많이 팔진 않았습니다. 850억 정도 순매도를 했는데 금액도 금액이지만 사실 얄미운 게 더 큰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리밸런싱을 검토를 한다고 하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심리의 중요성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두 가지 차트를 가지고 와봤는데 똑같이 삼성전자의 차트인데 왼쪽은 좀 짧게 펼친 거고요. 오른쪽은 길게 펼친 겁니다. 왼쪽 차트를 보시면 최고점 찍고 나서 계속 떨어지고 있고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한참 오르다가 잠깐 빠지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분명히 똑같은 삼성전자의 똑같은 일봉인데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차트를 보셔야 됩니다. 왼쪽 차트를 보면요. 일단은 기분이 나쁩니다. 최고점 찍고 나서 계속 떨어지고 있는 데다가 지금 고점 대비 거의 15% 손실이 났죠. 그런데 오른쪽 차트를 보면 오히려 기분이 좋아지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점 대비해서 1년 만에 거의 2배가 오른 데다가 지금 하락장이 대세 하락이 아니라 한참 오른 뒤에 조정을 받는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식을 할 때 멘탈이 중요한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그 멘탈을 잡기 위해서 누구나 다 최선을 다하지는 않습니다. 멘탈을 누가 챙겨줄 순 없죠. 우리 스스로가 챙겨야 됩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왼쪽 차트만 보고 있는 사람과 오른쪽 차트만 보고 있는 사람의 심리가 절대로 같을 수는 없을 겁니다. 어차피 장기 투자를 마음먹었다면 굳이 우리가 기분 나쁜 왼쪽 차트를 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어차피 조삼모사에 불과하긴 하지만 이 차트 하나라도 나한테 조금이라도 유리한 쪽으로 펼쳐서 보는 게 현명한 투자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차트를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봤고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럼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항상 성공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